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원 히트 원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크래프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블록딜 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전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블록딜 매각을 하고 주가 급락을 했지만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의 기회가 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여기에 대한 이유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. 이 매각 사유가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기 위한 현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분 매각 사유가 크래프톤 투자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매각한 것이 아니지만 최근에 AI 반도체 등 새로운 영역에서 신규 투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크래프톤의 실질적인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고 현재 퍼 수준에서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시가총액 약 12조인 기업에서 이 매도가 된다면 2,700억 매도가 타격에 클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정도의 악재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날에.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래 신작 라인업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퍼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독보적인 이익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전망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대에서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크래프톤의 과거 개발 사례로 좀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. 크래프톤의 신작에 좀 시선이 좀 집중되는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런 원 IP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. 과거 신작도 좀 간단하게 저와 함께 본다고 하시면요. 이 포스트 테라라고 불렸던 이런 엘리온을 시작으로요. 미스터 오버와 그리고 이제 썬더 티어 1 등을 좀 출시를 했지만 큰 소득 없이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. 이제 그리고 크리버톤 산하의 트래킹 디스턴스 스튜디오가 제작하면서 좀 많이 기대를 모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런 칼리스터 프로토콜도 조금 역시 기대 이하의 전투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볼륨 등으로 실망감을 안기면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현재 좀 많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기존 라인업의 매출 증가만으로 이 주가 상승 향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신작을 개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IP를 확장할 수 있을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에 대한 이유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사례를 좀 본다고 하시면 원 히트 원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NC 소프트라던가 아니면 웹젠과 같은 양상을 띌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현재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NC 소프트랑 웹젠은 리니지, 뮤로 이제 메가 히트를 좀 기록을 한 바가 있죠. 하지만 차기작들이 흥행에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실적의 부진을 조금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두 회사 모두 이제 원 IP인 리니지 뮤를 기반으로 약 10개 이상의 후속작을 내면서 실적을 좀 유지하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최근에 실적과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과거에 이렇게 좀 좋은 성적을 냈던 이유가 이 MMORPG에다가 이제 기존의 IP를 좀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을 좀 많이 나왔지만 현재는 좀 한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과거에는 10대, 20대에서 좀 즐겼던 이런 유저들이 10년에서 15년 지난 경쟁력이 갖춘 30, 40대로 좀 성장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IP 팬들이 좀 유저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좀 더 이제 IP에 대해서 새 IP 확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런 개발을 좀 장기간 안 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서도 이런 온라인 게임의 IP 모바일화를 통해 성장을 해온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IP의 부재는 바로 미래 성장 동력원의 상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
그렇기 때문에 이제 NC랑 웹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1년 대비 63%, 51% 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흥행한 프랜차이즈 게임 IP의 유통 기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크래프톤의 차기작 흥행 여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다크앤다크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다크앤다크 같은 경우에를 좀 본다고 하시면 이렇게 베타 테스트에서 참가 신청 인원이 5만 명을 좀 넘어서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크앤다크뿐만 아니라 이제 26년, 25년 이후에 좀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 눈물을 마시는 새, 줄여서 눈맛이라는 게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이 동명의 소설을 좀 원작으로 개발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현재는 눈물을 마시는 새 유저들 사이에서 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 IP에 대한 리스크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해서 신작 출시로 인해서 IP 확보를 하고 이런 리스크를 해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중에 눈물을 마시는 새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현재 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최근에 QA 테스터를 좀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QA 테스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QA 테스터 모집 중이라는 것은요, 바로 게임 개발의 방향성이 잡히고 진도가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26년 이후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출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향후 개발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면 현재 배틀그라운드 매출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21년부터 23년 동안 게임사들의 업종이 좀 현재 현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따라서 이런 기존작의 견조한 해외 매출과 더불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다크앤다커,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인조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인조이요. 조금만 줄여서 좀 보이겠습니다. 이 인조이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게 또 각종 이런 딥러닝 AI 기술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크래프톤이 기본작의 흥행과 더불어서 신작들로 인해서 원 IP 리스크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신작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개발 사항이라던가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앞서서 블록트레이드나 우여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들 다소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3종의 신작이 3종에서 5종으로 추가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따라서 원 IP 리스크를 좀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차트 좀 더 크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앞서서 이렇게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따라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부근대를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이제 상승 추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하지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존재합니다. 따라서 원 IP 리스크 해소 불가라던가 이런 좀 악 영향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 그리고 매물대가 쌓이는 이 부근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앞서서 좀 저항과 지지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크래프톤의 이제 과거의 개발 사례들을 함께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기대해봐야 되는 신작들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